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시설 전 원장이 재산을 모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시설 전 원장이 땅과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첫 소식 조선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전주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이모 씨를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이 씨가 현재 원장인 김모 씨와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때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들은 이때부터 2년 가까이 1,600명 넘는 후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 기간 이 씨의 재산도 함께 늘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보호시설에 새로 사들인 토지와 건물 3채의 가치는 당시 시세로만 줄잡아 6억 원이 넘습니다. 한 건물 2층엔 고가의 골동품과 미술품이 가득했습니다. 아닌데 2층 전체가 그 골동품으로 쌓여 있었죠. 그때 뭐 이 그림은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고 저 돈이 된다고 그랬죠. 뭐 그림이 몇 천만 원짜리고 뭐 이런. 거기 무슨 뭐 골동품이나 미술품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저기 가면요 뭐 골동품 같은 거 있어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대대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온 이 전 원장과 김 원장. 검찰은 후원금의 목적과 실제 용도가 다른 점에 주목해 기소했고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봉침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시설 전 원장 이모 씨의 불법 시술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NS에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국 GM 신차 배정이 다음 달 하순으로 미뤄져 군산공장 회생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 GM이 노사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고통분담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감소했습니다. GM 사태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26.5%, 출하가 15.2% 줄었습니다. 재고는 자동차와 기계 장비가 늘면서 12.1% 증가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었습니다. GM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와 중소부품업체들 간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도 심하게는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임금. 생산성이 높을 리 없겠죠.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지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최근 퇴사한 40대 김모 씨. 10여 년 동안 사내 하청과 사회 협력업체에서 일할 때 받은 임금은 원청업체 생산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안 들어갔대. 2,000 조금 넘는데 2,100? 안에서 같이 일하던 1차 하청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같이 일하는 양은 더 많지 어차피. 지난 2016년 기준 완성차 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은 많아야 51%, 적게는 35%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을 조립하는 비슷한 일이거나 심지어 사내 협력사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격차는 심해지는데 원청업체의 횡포가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중소협력업체들 임금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수익성과 임률을 정해서 원가 계산서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업체의 피해는 외면하는 대기업,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지하청을 목조르는 협력사까지 불공정 거래는 뿌리가 깊습니다. 본사가 해야 할 일을 1차 협력업체 사장이, 그다음에 1차 협력사 사장은 2차에게, 2차는 3차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관행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낮은 임금으론 우수 근로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붙잡아 둘 수 없고 품질과도 직결됩니다. 임금 격차는 결국에 근로 의욕을 또 저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까지도 발생을 시킵니다. 뭐 볼트를 10번 조여야 된다. 근데 9번 조이면은 납품 단가는 물론 임금과 판촉, 물류비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상생을 위해선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몫을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틀과 같은 곳에서 자본가의 몫을 동시에 줄여서 하청업체에 넘겨주는 이런 것들이 합의되어야만. 협력사들도 수익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배분하고 재하청 업체와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어집니다.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전주 익산 군산 지역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정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고시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에 주었던 학생 우선 선발 혜택을 없애고 전주와 익산 등 평준화 지역 3개의 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뽑도록 한 겁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추가 모집이 없는 만큼 자사고와 외고 탈락자는 이들 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선택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해 상상고의 경쟁률이 2대1까지 떨어지는 등 전북 지역 자사고 경쟁률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익산 남성고는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보였고 군산 중앙고는 여전히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상상고, 내후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이거든요. 적어도 2015년 이전인 70점 정도로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헌법 소원을 지금 냈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배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배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일반 공사립 학교와 달리 학생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학생 모집이 안 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자사고들. 교육당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죠. 전주시도 노약자 등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게 조례를 바꿀 계획인데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맨눈으로 봐도 희뿌연 하늘.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거 달라, 이거 사갖고 그냥 이것만 생각나면 쓰고 나가고 나오고 그냥 그러지. 겨울 내내 지금까지 이거 하나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서 쓰고. 방진 기능이 있는 마스크는 보통 한 장에 2, 3천 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아지면서 구매 부담도 커집니다. 일회용은 한번 쓰고 나오면 버리고 또 다시 갈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선거법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다수에 대한 마스크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해석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마스크 지급 관련 조례만 있다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바꾸면 가능했는데도 전주시가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나서서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전주시가 조례를 바꿔 마스크를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해 전부터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북. 뒷북 행정에 시민들은 더 답답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과 군산 대야를 잇는 철도 43km를 건설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 이전에 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의 재산은 1년 전보다 평균 9,230만 원 늘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억 1,300여만 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억 200여만 원 늘었고 민주평화당 김종혜 의원은 4,400여만 원 줄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청이 피해자 유족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재심 청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수사체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34살 최모 씨는 아직도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들의 사과를 받지 못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벌금을 내기 위해 조합 돈을 빼돌린 혐의로 김제의 한 농협조합장 53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안전관리 소홀로 농기계 사고가 나게 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조합 예산을 횡령해 벌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벌금 대납을 조합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봉사단체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봉사단체에서 만난 18살 A양 등에게 성적인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208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의 건강 상태와 집회 자유권 보장 여부를 살폈습니다. 인권위는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정책 개선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버스가 전주에 도착해 김 씨를 격려하고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